무당산 초입에 자리한 핵외석 비서가 평소라면 도관을 찾는 맑은 솔바람과 향불 냄새가 머물러야 할 산길에 붉은 안개가 진흙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콜록콜록 숨이 안 쉬어집니다. 형님, 목구멍에 쇳가루가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개방 홍게가 코와 입을 옷소매로 틀어막으며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당소소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품에서 해독칸을 꺼내 입에 넣었다. 그냥 안개가 아니야. 도끼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쁘고 탁한 유기가 공기 자체를 썩게 만들고 있어. 산 중턱을 감싼 장막을 올려다보던 남궁년의 눈매가 날카롭게 좁혀졌다. 핵외석을 중심으로 붉은 핏빛 선들이 거미줄처럼 땅바닥을 얽어매고 있었고 그 선 끝마다 시퍼런 장포를 두른 마교 최고의 호법 12이 원형으로 둘러앉아 주문을 외고 있었다. 그들이 뿜어내는 검붉은 마기가 하늘로 솟구쳐 무당산 전체를 완전히 가두는 붉은 돔 형태의 옥죄는 장벽을 형성했다. 혈마살진이군. 남궁년이 쥐고 있던 검자루를 매만지며 낮은 음성으로 뱉었다. 마교 역사상 가장 사악한 봉쇄진법이라 들었습니다. 희생된 생명들의 억울한 원혼을 엮어 만든 결계이기에 무식하게 내력을 부딪히면 공격한 자의 단전까지 거꾸로 갉아먹어 기혈을 붕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녀가 시험 삼아 뻗어낸 천풍건간의 끝자락이 붉은 안개장벽에 닿자마자 맑은 은빛 파동이 치지직 소리와 함께 녹아내리듯 흩어졌다. 화경고수의 이기역검 기운조차 단숨에 삼켜버리는 짙은 욕이었다. 이러다간 저 산문을 넘기도 전에 밖에서 말라 죽겠습니다. 홍계가 타구봉을 쥔 채 한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 마교 호법들의 등 뒤로 무당산 주봉 정상 부근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구치며 둔탁한 파열음이 아득하게 메아리쳤다. 본산의 외벽 진법이 뚫리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마의 주력 부대가 대전 계단까지 진격한 모양입니다. 남궁년의 시선이 다급해졌다. 이대로 산문 앞에서 발이 묶이면 천하제일 유도관의 뿌리와 마지막 7번째 칠성 복마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위기였다. 그때 헐렁한 도포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던 명운이 천천히 핵외석 비석 앞으로 다가섰다. 아이고, 우리 사부님과 사형들이 성질은 급해도 집안 문단속 하나는 끝내주게 하셨는데 바깥 양반들이 아주 지저분한 이물질을 쳐놓으셨군. 명운이 허리춤에 낡은 호리병을 마개째 뽑아 바닥에 거꾸로 쏟았다. 남아있던 맑은 술이 핏빛 흙먼지 위에 떨어지며 주염을 풍겼다. 명운은 쪼그려 앉아 술에 젖은 바닥을 오른손 중지손가락 끝으로 살포시 짚었다. 그의 볕에 그을린 표정 위로 평소에 실실거리던 웃음이 가라앉고 맑고 정돈된 도가의 호흡선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남궁년은 숨을 멈추고 그의 손끝을 응시했다. 도사님의 기운이 변했다. 밖에서 부던 유연한 바람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잇는 깊고 단단한 무당의 본질 그 자체야. 소저, 세상에 완벽하게 막힌 벽은 없습니다. 명운의 낮고 적묵한 음성이 핏빛 안개를 흔들었다. 억지로 힘을 실어 벽을 뚫으려 하면 벽이 튕겨내지만 벽이 버티고 있는 가장 약한 이음새를 찾아 빗장을 벗기면 무거운 대문도 저절로 열리는 이치지요. 명운의 눈동자에 맺힌 서늘한 도가 안건이 붉은 진법의 흐름을 환한 괴나처럼 훑어냈다. 12명의 호법이 뿜어내는 마기는 정교하게 얽혀 있었지만 북동쪽 세 번째 호법과 네 번째 호법 사이의 기혈축에 아주 미세하게 호흡이 어긋나는 일푼 크기의 틈새가 숨어 있었다. 사해 민초들의 억울한 원혼이 진술자의 통제를 벗어나 저항하며 만들어낸 맑은 생문이었다. 명운이 쪼그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흙먼지를 툭툭 털었다. 거지 아우님과 꼬마 아가씨는 여기 바위 뒤에서 호흡을 멈추고 계십시오. 소저, 저 붉은 장막 속으로 들어갑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남궁년이 단호하게 끄덕이며 옥색 비녀를 고쳐 꽂았다. 명운의 헐렁한 도포자락이 먼저 바람을 타듯 미끄러져 나갔다. 부드러운 소요유 보법이 살기를 뿜어내는
혈마살진의 붉은 장막 정면을 향해 흔들림 없이 쇄도했다. 진법을 유지하던 마교 호법들이 비웃음을 짓는 순간 명운의 손끝이 북동쪽 아주 작은 호흡 틈새의 중심점을 정확히 짚어냈다. 요란한 충격음이나 내력의 충돌은 없었다. 맑은 태극도기가 진법의 사각지대를 살포시 미끄러뜨리자 붉은 안개벽이 좌우로 부드럽게 갈라지며 한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청명한 도의 새끼를 열어 젖혔다. 그 틈 사이로 맑은 도포자락과 백색 장포가 소리 없이 스며들며 묵직한 마교의 진법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붉은 안개벽이 좌우로 갈라진 틈을 지나 해천문 앞마당에 발을 들인 순간 남궁녀는 등골을 타고 오르는 차가운 한기를 느꼈다. 평화롭던 도관의 앞마당은 시퍼런 도검을 쳐든 400명의 마교 정예 무인들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다. 중앙 계단 위에는 10만 대산에서부터 천하제일 말을 호위하며 내려온 마교 백호 호법 흑살마 군이천이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쥐새끼 2마리가 결계의 틈을 타고 넘어왔구나. 군이천의 건조한 목소리가 해천문 기둥을 울렸다. 본산의 늙은 도사들이 대전에서 피를 쏟으며 죽어가고 있거늘 어디서 구걸하다 온 도사놈이 겁도 없이 제 발로 사지에 들어서느냐. 마인들이 기괴한 웃음을 터뜨리며 도검을 고쳐주었다. 사방을 에워싼 마귀가 날카로운 날처럼 피부를 찔렀지만 명우는 멈추지 않고 계단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낡은 호리병을 풀어 남궁년에게 건넸다. 소저술이 미지근해지면 맛이 없습니다. 잠시 들고 계십시오. 남궁년은 묵묵히 호리병을 받아들었다. 그녀는 굳이 검을 뽑아 앞장서지 않았다. 곁에서 호흡을 나누는 사내의 체내에서 뻗어나오는 기운이 3년 동안 보아온 유쾌한 총극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가라앉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다. 명운의 두 손이 흙먼지와 기름때로 얼룩진 헐렁한 구름 문양 도포의 옷고름으로 향했다. 매듭이 풀린 겉옷이 그의 어깨를 타고 바닥으로 조용히 흘러내렸다. 빛바랜 것도 나래에서 드러난 것은 눈처럼 희고 정결한 비단 위에 청색 매듭으로 태극 문양이 수놓아진 무당파 정통 도복이었다. 일반 제자들의 칙칙한 회색복이 아닌 장모님과 단 한 명의 후계자만이 허락받은 진전제자의 예복이었다. 군이천의 눈매가 굳어졌다. 너는 무당의 제자였더냐? 아이고 아저씨, 남의 집 마당에 쳐들어와 주인을 몰라보면 곤란하지. 명운의 목소리에서는 이미 끝을 늘어뜨리던 장난기가 사라져 있었다. 깊은 산중에 맑은 우물처럼 정돈되고 고요한 음성, 곁에 그을린 그의 입술 위로 늘 걸려있던 헐렁한 미소가 거치자 자연경에 도달한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청명하고 깊은 적목함이 앞마당 전체를 이불처럼 덮어 씌웠다. 억지로 내력을 폭발시켜 공기를 흡수는 무식이 아니었다. 산이 거기 있기에 바람이 비껴가듯 명운이 정결한 도복 차림으로 똑바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장내를 짓누르던 마교의 살기가 눈 녹듯 흩어지며 숨결이 편안해졌다. 완벽하게 자연과 하나로 동화되셨구나. 이것이 도가 무공의 정점이자 천하제일 도관이 숨겨온 진짜 칼끝. 남궁년의 맑은 눈동자가 경외감으로 흔들렸다. 건방진 놈, 늙은 잡문인 놈도 숨이 헐떡이는 마당에 어린 놈이 무슨 짓을 하겠느냐. 쳐라. 군이천의 호령과 함께 전방에 서 있던 마교 고수 30명이 일제히 마도를 휘두르며 쇄도했다. 사방을 차단하는 맹렬한 건막이 명운의 정수리와 어깨를 동시에 노렸다. 명운의 집신이 돌바닥을 부드럽게 스치며 한 걸음 앞으로 미끄러졌다. 소여유의 이치를 담은 그의 보법은 대기의 저항을 받지 않는 구름처럼 유연하게 칼날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의 정교한 두 손가락 끝이 쇄도하던 첫 번째 마인의 손목 기어를 살포시 언뜻 짚었다. 힘으로 도검을 부수는 충격음은 없었다. 맑은 태극도기가 관절 고리를 관통하자 마인의 완력이 단숨에 허공으로 비틀리며 자신의 검으로 옆 동료의 진로를 막아서 버렸다. 명운의 맑은 도복 자락이
춤을 추듯 앞마당을 가로질렀다. 손끝이 상대의 팔꿈치와 어깨 관절 중심점을 가볍게 짚고 지나갈 때마다 마공을 끌어올리던 적들은 꼬인 내력이 역류하며 비명을 삼킨 채 고목나무처럼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단 여러 읍이 지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로 쇄도하던 30명의 최정예 마인들이 단 한 번의 옷자락 접촉만으로 완벽히 무력화되었다. 군이천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다. 이럴 수가. 화력을 쓰지 않고 보법과 권법만으로 본교의 정예를. 명운이 바닥에 쓰러진 마인들을 지나쳐 계단 첫째 단에 집신을 올렸다. 그는 소매를 가볍게 털며 계단 끝 상단에 서 있는 군이천과 굳게 닫힌 태극전으로 이어지는 중문 쪽을 차분하게 올려다보았다. 비키십시오. 사부님 차 식기 전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고요한 바람 한 점이 산길을 타고 내려와 명운의 청색 태극 옷고름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해천문 앞마당을 휩쓸던 맑은 바람을 타고 계단을 오른 명운과 남궁년의 눈앞에 무당 본산의 심장부 태극전 앞 대마당이 드넓게 펼쳐졌다. 하지만 맑은 청석 바닥으로 포장되어 있어야 할 대마당은 짙은 혈양과 검붉은 장막으로 가득 차 있었다. 대마당 중앙을 감싸고 있는 것은 해글석 입구에서 보았던 것보다 수십 배는 더 진하고 무거운 핏빛 결계였다. 그 결계 바로 너머 굳게 닫힌 태극점 대문 앞에는 흩어진 백발을 짓씹으며 마지막까지 호신감기를 유지하고 있는 허도진인과 8명의 사형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등을 맞대고 있었다. 나가라. 저놈을 결계 밖에서 죽여야 한다. 뒤쫓아온 군이천이 찢어지는 비명을 질렀다. 군이천의 호령에 대마당 좌우에 도열해 있던 마교, 최선희 호법 8명이 일제히 품에서 검붉은 진기다발을 뽑아 올렸다. 희생된 양민길의 원혼을 억지로 꼬아 만든 마교 비전의 사술, 천열사 마결이었다. 8갈래의 붉은 살기가 대기의 호흡을 비틀어버리며 명운과 남궁년을 사방에서 동시에 조여왔다. 도사님, 사술의 파동이 너무 짙고 이질적입니다. 남궁년이 옥색빙여 끝을 떨며 허리춤에 검을 뽑아들려 했다. 확연히 들어선 이기어 검의 맑은 안광으로도 당장 틈을 찾기 힘들 만큼 사악하고 탁한 원혼의 결지체였다. 명운은 남궁년의 검자로 쥔 손을 자신의 부드러운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어내렸다. 소저, 더러운 흙탕물이 몰려온다고 칼로 물을 벨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정결한 비단 도복 차림의 명운이 텅 빈 청석 바닥 정중앙으로 한 걸음 나아갔다. 그의 두 발이 소여유의 이치를 따라 자연스럽게 어깨 너비로 벌어지며 천지와 대지의 축을 그대로 받아내는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 명운은 쥐고 있던 무기도 거친 완력도 펼치지 않았다. 단지 비어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들어 올려 대기의 흐름을 품어 안긋 유연한 원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손끝이 허공을 미끄러지듯 돌 때마다 앞마당을 짓누르던 탁하고 무거운 공기가 태극의 축을 따라 부드럽게 휘몰아쳤다. 강직함과 부드러움, 비움과 채움이 한치의 어긋남 없이 융화되는 도가 진전의 정점, 태극 무국의 맑은 순리가 개화하는 순간이었다. 어림없다. 원혼의 살기로 뼈와 살을 녹여버려라. 군이천과 8호법이 핏들을 세우며 진기를 쏟아부었다. 맹렬한 검붉은 소용돌이가 명운의 맑은 도복자락을 집어삼킬 듯 쇄도했다. 하지만 사술의 살기가 명운의 두 손이 그려낸 원의 궤적에 닿는 순간 기이하고 경이로운 광경이 벌어졌다. 억센 파열음도 내력이 충돌해 부서지는 굉음도 없었다. 무르드르듯 미끄러지는 태극의 곡선이 몰려드는 붉은 살기의 무게중심을 정교하게 제 궤적으로 유도하여 사술이 품은 탁한 도끼를 허공의 순수한 대기 속으로 부드럽게 풀어버린 것이다. 억지로 묶여있던 억울한 원혼들의 고리가 자연의 이치에 의해 하나둘 풀려나갔다. 검붉은 핏빛 안개가 맑은 바람으로 탈바꿈하며 태풍에 흩어지는
아침 운무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크아악 내력이 진법이 역류한다. 사수를 억지로 쥐고 있던 8호법이 동시에 피를 토하며 청석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군이천 역시 자신이 쏟아낸 살기가 태극 궤적에 휩쓸려 자신의 단전을 거꾸로 타격하자 가슴뼈가 무너져 내리며 비명을 쥐삼켰다. 명운이 마지막으로 그려낸 두 손의 원을 천천히 거두며 가슴 앞으로 합장했다. 무당산 주봉을 무겁게 덮고 있던 핏빛 먹구름이 단숨에 두 쪽으로 갈라지며 찬란하고 맑은 빛이 태극전 앞마당 전체를 비췄다. 호흡을 갉아먹던 요기가 완전히 사라지고 청명하고 깊은 솔잎 향기가 원래의 주인처럼 대기를 가득 메웠다. 남궁녀는 숨을 멈춘 채 명운의 뒷모습을 보았다. 자연견의 정점에서 하늘과 땅의 순리를 잇고 사악한 흑마법을 맑은 바람으로 정화해낸 천하제일도관 진전제자의 완벽한 자태였다. 핏빛 결계가 씻겨 내려가자 태극전을 육중한 참나무 문짝 앞에서 벌어지던 본전 계단의 처절한 사투가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났다. 허도진인과 사형들은 아직 명운의 도착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마지막 숨을 쥐어짜며 계단 위를 지키고 있었다. 170계단 위 참나무로 짜인 태극전 문짝을 등지고선 9면이 모인 그 중심에는 하얀 수염을 피로 물들인 무당파 장문인 허도진인이 검을 지팡이 삼아 바닥을 짚고 서 있었다. 그의 좌우로는 대사형 명진을 비롯한 7명의 사형들이 옷자락을 찢어매고 둥글게 진을 치고 있었다. 장문인, 한 걸음 물러서서 호흡을 고르십시오. 제자들이 앞을 막겠습니다. 대사형 명진이 부러진 검, 자루를 주며 앞으로 나섰다. 이대로 뚫리면 천하도가의 뿌리가 끝장난다. 영감님 내력이 바닥났으니 내 목숨을 던져서라도 시간을 벌어야 해. 속으로는 뼈를 깎는 각오를 삼키고 있었지만 허도진이는 피 섞인 기침을 토하면서도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다. 당치 않은 소리, 늙은 뼈다귀가 제자들 등 뒤에 숨어 어찌 도가의 체면을 지키겠느냐. 7번째 봉인은 이 태극전 밑바닥에 있다. 내 척추가 부러지기 전에는 단 한 놈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다. 계단 아래쪽에는 외벽 진법을 부수고 몰려온 마교의 최상위 고수들이 시퍼런 나를 들이대고 있었다. 선두의 선자는 마교 선봉 총지휘관이자 혈말 검대를 이끄는 독고양이었다. 그의 묵직한 마도 표면에는 끈적한 마공의 기운이 뱀처럼 꿈틀거렸다. 화경에 오른 천하제일도관의 주인도 늙고 지치면 별 수 없구나. 얌전히 귀를 비켜라. 대전 밑에 숨겨둔 봉인을 부수고 너희 목을 교주님께 바치겠다. 독고량이 비웃음을 흘리며 계단을 밟고 올랐다. 그 뒤를 따라 사건마인 10여 명이 일제히 살기를 뿜으며 간격을 좁혔다. 무당의 검은 꺾이지 않는다. 칠성진을 펼쳐라. 명진의 호령에 사형들이 마지막 내력을 쥐어짜 검을 맞댔다. 하지만 수일간 이어진 사투로 이미 경맥이 뒤틀리고 호흡선이 무너진 상태였다. 독고량이 내리친 묵직한 마도 궤적이 계단 돌바닥을 가르며 쇄도했다. 열척기리를 뻗어나오는 시퍼런 마검기에 앞장섰던 명진의 검이 단숨에 튕겨나갔다. 명진이 피를 뿜으며 뒤로 밀려나자 진영의 사각지대가 뻥 뚫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독고량이 허도진인의 목줄기를 향해 도신을 벼락처럼 휘둘렀다. 허도진인이 남은 도기를 끌어올려 도신을 받아냈으나 바닥난 단전이 비명을 질렀다. 하경 고수의 호신강희마저 산산이 부서지며 허도진인의 무릎이 계단 돌바닥에 꿇렸다. 손에 쥐고 있던 명검의 칼날 위에 길게 금이 갔다. 끝이다. 늙은 도사. 독고량의 눈을 번뜩이며 치명적인 일격을 위해 마도를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다. 피할 수도 막아낼 내력도 남아있지 않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사형들이 비명을 질렀다. 장문인. 도심이 허도진인의 정수리를 향해 떨어져 내리던 그 순간 계단 아래쪽에서 바람을 타고 부드러운 집신 발걸음이 돌계단을 스쳐 올라왔다.
소음이나 파괴는 없었다. 그저 공간을 미끄러지듯 가로지르는 맑은 보법 하나가 칼끝보다 반 호흡 빠르게 도달했을 뿐이었다.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던 독고량의 묵직한 마도 옆면에 정교하고 유연한 진력 한 가닥이 살포시 얹혔다. 태극의 이치를 담아 흐름을 일푼 옆으로 흘려내는 도가 진전의 궤적이었다. 독고량의 손목이 제멋대로 꺾이며 허도진인의 정수리를 쪼개야 했을 마도가 엉뚱하게 옆쪽 빈 계단 돌바닥을 꽂혔다. 아니 무슨 자신의 힘이 역류해 팔꿈치 관절이 비틀린 독고량이 경악하여 뒤로 물러섰다. 피투성이가 된 허도진인과 대사형 명진 그리고 사형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신이 빗나간 계단 바로 앞쪽으로 쏠렸다. 빛을 등지고 계단을 올라오는 그림자. 기름때 묻은 헐렁한 도포는 어디로 가고 눈처럼 정결한 비단 위에 청색 매듭으로 태극이 수놓아진 진전제자. 도복 차림의 사내가 맑은 볕 그을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옥색 무복을 입은 남궁세가의 소가수가 부드러운 천품을 두른 채 나란히 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명진이 입을 똑 벌리며 멍한 음성을 뱉었다. 아니 저 녀석은 몇 달 전에 하산시킨 우리 막내 녀석 아니냐. 피비린내와 도끼가 가득한 해극전 170계단 위 막강한 마교 선봉장 독고량의 일격을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비껴내며 등장한 그림자에 사형들의 시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못 박혔다. 은처럼 흰 비단에 청색 태극문양이 수놓아진 정결한 도복. 그것은 분명 장문인의 후계자만이 입을 수 있는 무당 진전제자의 예복이었다. 하지만 그 엄숙한 의복을 입은 사내의 입에서 터져나온 행동은 천하제 일도관의 권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아주 하품이 절로 나옵니다. 명운이 입을 쩍 벌린 채 손등으로 눈가를 비비적거렸다. 아이고 사부님. 아니 제가 밑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하산한 지 몇 달이나 지났다고 집구석을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앞마당 돌바닥이 다 깨져서 빗자루질 하려면 허리 휘겠습니다. 대사양 명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 뺀질이 놈이 죽음이 코앞인데 빗자루질 걱정을 하고 자빠졌어. 명진은 어이가 없다는 듯 부러진 검을 쥐며 소리쳤다. 이 녀석아. 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 귀한 옷을 훔쳐입고 나타나. 얼른 난공소저 모시고 계단 아래 숲으로 도망치지 못할까? 둘째 사형 역시 핏물을 뱉으며 호통을 보탰다. 그래, 검술 기본기도 엉망이라 매일 지각이나 하던 놈이 무슨 깡으로 여길 와. 어서 피해서 무당의 향불이라도 이어라. 사형들은 진심이었다. 그들의 기억 속 막내 사제명호는 수련 시간마다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거나 도관 주방에서 훈제육을 훔쳐먹다 들켜서 도망다니던 허약한 뺀질이었기 때문이다. 허도지님만이 허리를 펴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콜루, 이 녀석 오는 길에 사람을 아주 푹 삭히더구나. 술은 좀 사왔느냐? 사부님, 속장기 썩는 소리가 산 밑까지 들리는데 술을 사오겠습니까? 명운이 헐렁한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 허도진인의 곁으로 다가섰다. 그는 사형들의 호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장문인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얹어 맑고 부드러운 내력을 한 줄기 흘려 넣었다. 허도진인의 거칠던 호흡선이 순식간에 편안해졌다. 그 천연덕스러운 광경을 지켜보던 마교 선봉장 독고련의 얼굴이 시퍼렇게 붉어졌다. 자신의 묵직한 마도 궤적을 미끄러뜨린 솜씨에 잠시 긴장했던 그였지만 눈앞의 사내가 사형들에게조차 무시당하는 어린 제자라는 걸 깨닫자 맹렬한 살기가 솟구친 것이다. 감히 마교의 선봉 앞을 가로막고 촌극을 벌이느냐. 핏덩이놈, 혓바닥부터 뽑아주마. 독고량이 바닥에 박혔던 마도를 거칠게 뽑아들며 다시 박차고 올랐다. 단전에 남은 마공을 남김없이 끌어올린 그의 도신에서 핏빛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상단 사선에서 아래를 향해 쪼개내리는 파괴적인 검강. 이번에는 빗나갈 틈조차 없도록
대기의 좌우 흐름을 완전히 봉쇄한 필살의 궤적이었다. 명훈아, 피하라. 명진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던지려 했지만 그의 보법보다 명훈의 맑은 도복자락이 가르는 속도가 반 호흡 더 빨랐다. 손님 양반이 성질머리도 급하십니다. 명훈은 검을 뽑지 않았다. 그는 뒷머리를 긁적이며 반 발자국 옆으로 미끄러지듯 보법을 옮기더니 텅 빈 오른손 손바닥을 부드럽게 뻗어올렸다. 남궁녀는 그 뒤에 서서 고요히 미소 지었다. 사형들은 모르고 계시는구나. 저 헐렁한 하품 뒤에 숨겨진 맑은 순리가 천하의 어떤 쇳덩이보다 무겁다는 것을. 독고량의 묵직한 마도가 명훈의 빈 손바닥 바로 위 한 뼘 지점까지 떨어져 내린 바로 그 순간 전장의 공기가 거짓말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떨어져 내리는 핏빛 마도에 계단의 공기가 찢겨나갔다. 명진을 비롯한 사형들은 차마 참상을 보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맨손을 뻗은 막내 사제의 가녀린 팔목이 단숨에 뭉개지고 피가 튀어오를 것이라 직감한 것이다. 하지만 귀막을 울려야 할 뼈와 살의 파열음 대신 계단 위를 채운 것은 아주 맑고 청명한 쇳소리 단 한 번뿐이었다. 눈을 뜬 대사형 명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독고량이 온 내력을 쏟아부어 내리친 무거운 마도의 칼끝은 명훈의 정수리 한 뼘 위에서 완전히 멈춰서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명훈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가 뻗어나가 맹렬하게 흔들리는 도신의 중심 옆면을 아주 가볍게 툭 언뜻 짚고 있었다. 독고량의 눈에 핏발이 섰다. 두 팔의 힘줄이 터져라 도자루를 쥐어짜고 있었지만 마치 바위에 깊숙이 꽂힌 듯 마도는 한치도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아이고 아저씨, 칼쥐는 소나기에 너무 힘을 주셨습니다. 어깨가 경직되면 쇳덩이는 그저 짐짝일 뿐이지. 명훈이 헐렁한 미소를 지으며 짚고 있던 두 손가락 끝을 살짝 옆으로 부드럽게 미끄러뜨렸다. 억센 내력의 폭발이 아니었다. 독고량이 아래로 쏟아내던 거대한 파괴 에너지의 균형축을 찾아내어 그 방향을 둥글게 비틀어 역류시킨 것이다. 독고량의 두 팔꿈치 관절이 제멋대로 회전하며 튕겨 올랐다. 도자루를 잡고 있던 소나기 기혈이 완전히 뒤틀리자 그가 쥐고 있던 묵직한 강철마도가 허공에서 맹렬히 헛도며 명훈의 손바닥 안으로 빨려 들어왔다. 명훈은 날아온 묵직한 마도의 손잡이를 왼손으로 툭 잡아채더니 마치 꼬치구이 막대기라도 다루듯 허공에서 한번 돌렸다. 명훈이 마도의 칼등으로 독고량의 심장을 가볍게 툭 때렸다. 타격음은 부드러웠으나 태극도기는 묵직했다. 독고량은 비명조차 질러내지 못한 채 온몸의 마공이 흩어지며 계단 밑으로 대굴대굴 구르고 말았다. 부러진 검을 쥐고 있던 대사형 명진과 둘째 사형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질 듯 벌어졌다. 너, 내 놈이 방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명진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명훈을 가리켰다. 저놈은 마교 선봉 총지휘관이다. 초절정에 반열해서 선 우리 7명의 검진을 가볍게 부순 괴물이란 말이다. 그런데 내 놈이 맨손가락 2개로 칼을 빼서 둘째 사형 역시 자신의 뺨을 거칠게 때리며 멍하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매일 주방 찬장이나 뒤지다 빗자루로 엉덩이 걷어차이던 맘내 녀석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지극의 보법을 쓴다고? 계단 밑에서 쓰러졌던 독고량이 피를 뿜어내며 휘청휘청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었다. 너는 대체 누구냐? 천구석 도관에 이런 무의를 숨긴 괴물이 있었다니. 명훈은 뺏은 마도의 칼날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손끝에 미세한 태극 파동을 실어 가볍게 튕겼다. 양강으로 겨려진 독고량이 명검마도가 명훈의 손끝 파동 한 번에 수십 개의 쇠조각으로 쪼개져 계단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힘으로 부순 것이 아니라 쇠덩이 결합부의 이음새를 파고들어 스스로 붕괴시킨 명훈의 신기였다. 명훈이 헐렁한 도포자락을 여미며
껄껄 웃었다. 아이고, 사형들, 표정들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주방에서 훈제육 뜯을 때도 눈치는 빠르지 않았습니까? 청소는 늦어도 빗장 거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옥색 무복자락을 흩날리며 서 있던 남궁년이 차분하고 맑은 오금을 보탰다. 무당 제자분들, 아직도 도사님을 모르시겠습니까? 도사님은 이미 오래전 강호 제1의 이치를 깨우치신 분입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형들 사이에서 오직 피투성이가 된 허도지님만이 수염을 쓸어내리며 호쾌한 웃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계단 위에 부서져 내린 쇠조각들이 맑은 파여름을 멈추자 태극전 앞을 채우던 마교모인들의 호흡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확연히 경지에 올라 마교 선봉을 이끌던 독고량이 손가락 2개에 마도를 빼앗기고 가벼운 칼등 타격 한 번에 비참하게 굴러떨어진 광경은 그들의 상식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때 피로 젖은 턱수염을 쓸어내리던 허도진인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호쾌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너희들의 눈이 그토록 어두워서야 어찌 도가의 맑은 하늘을 논하겠느냐. 허도진인의 힘있는 목소리가 태극전 앞마당을 넘어 무당산 능선 전체로 낭만하게 울려 퍼졌다. 계단 아래 뭉쳐있던 마교 고수들과 남궁년,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7명의 사형들까지 모든 시선이 장문인의 입끝으로 모였다. 허도진인이 옷소매로 턱에 묻은 피를 단숨에 닦아내며 명운의 등을 자랑스럽게 가리켰다. 똑똑히 보아라. 매일 주방에서 밥이나 축내며 너희들에게 구박받던 저 녀석이 바로 10년 전에 이미 이 늙은이의 도법을 아득히 뛰어넘은 무당파 최고의 거미자 본관의 유일한 진전제자다. 장내에 짙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대사형 명진에 쥐고 있던 칼자루가 아래로 툭 떨어졌다. 둘째 사형 역시 멍한 눈으로 명운의 정결한 비단 도복에 수놓아진 청색 태극 매듭을 바라보았다. 장모님께서 스승의 체면마저 내려놓고 공식으로 선언하셨다. 10년 전에 이미 장문인을 뛰어넘은 경지라고? 우리가 약골이라 무시하며 엉덩이를 걷어차던 저 녀석이 바로 무당이 감춰둔 천하제일 검이었단 말인가. 계단 밑에서 부서진 자존심을 안고 비틀거리며 일어선 독고량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무당파 최고의 검이라고? 늙은 도사가 죽을 때가 되니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화력을 전혀 부리지 않는 어린 놈이 어찌 본교의 마공을 넘는단 말이냐. 전원 쳐라. 저놈을 다진 고기로 만들어라. 독고량의 악에 바친 호령에 계단 아래 대기하던 혈마 검대 정예 수백 명이 시퍼런 살기를 뿜어내며 일제히 계단을 박차고 올랐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도검의 물결이 태극전 앞을 빈틈없이 메웠다. 사형들이 다급히 진영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명우는 헐렁한 도포 주머니에서 왼손을 빼내며 가볍게 손목을 털었다. 아이고, 사부님, 집안 비밀을 그렇게 큰 소리로 떠벌리시면 제가 앞으로 강호에서 밥 얻어먹기 곤란해집니다. 명우는 늘 부리던 총국 투투로 가볍게 투덜거렸지만 그의 발끝이 계단 돌바닥을 가만히 받는 순간 주변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소요유의 유연한 이치가 담긴 미끄러지는 보법이 검의 물결 중심을 향해 뻗어나갔다. 쇄도하는 정의 마인들의 칼날이 명운의 몸을 가를 듯 덮쳤지만 그의 맑은 도복자락은 대기의 흐름을 타고 흐르는 물처럼 유연하게 사각지대를 흘려나갔다. 명운의 정교한 손끝이 마인들의 뻗은 팔꿈치 관절선과 검자루 밑단 고리를 가볍게 스쳤다. 요란한 내력 충돌이나 파괴음은 없었다. 오직 태극의 원리로 상대가 쏟아낸 쇄도력을 일푼 옆으로 돌려 역류시키는 정밀한 궤적. 칼이 안 움직인다. 앞장서 달려들던 마인 수십 명이 자신들의 힘에 휘말려 발목이 꺾이며 계단 아래로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적들의 도검이 명운의 옷자락 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 채 서로의 보복을 엉키게 만들며 무너져 내렸다. 남궁년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빛 명검을 뽑아 명운의 사선 방향을 호위하며 섰다. 지금은
놀라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장문인을 모시고 대전 안으로 들어가 빗잔을 거십시오. 뜰 앞의 적들은 도사님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맑고 깊은 청풍거미를 뿜어내는 남궁년의 단호한 목소리에 명진은 비로소 정신을 차렸다. 그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경외감과 벅찬 열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남궁소저, 사제, 스승님은 우리가 지킬게. 명진과 사람들이 허도진인을 부축해 대전 안쪽으로 호흡을 가다듬으며 물러섰다. 달빛이 비치는 태극전 계단 상단에는 이제 정결한 도복을 입은 명운과 옥색 무복의 남궁년 단 둘만이 남았다. 계단 아래로 패퇴하여 비틀거리는 수백 명의 마교 고수들을 내려다보며 명운은 헐렁하게 걷어붙인 소매를 바로잡으며 차분한 눈빛을 빛냈다.